이번 사연은 혼수와 예단 목록을 적은 종이를 주며 당당하게 요구하던 예비시모에게 막말로 응수해서 예비시모가 충격을 받아 며칠 알아누웠다는 사연인데요. 시원하게 파혼 잘하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새댁이 될 뻔했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저를 갈고 닦아야 할 30대 여자입니다. 주변 친구들 결혼할 때도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제가 파혼을 택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남자친구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장남이라 개혼인데 시누이 먼저 결혼시킬 수 없다며 시댁이 될 뻔했던 남자친구네 식구들이 결혼하라 닥달을 해댔거든요. 요새도 이런 걸 따지는 집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대충 둘 다 모은 돈이나 연봉, 자산은 오픈을 한 상태라 놀라진 않았어요. 저도 언젠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죠. 양가 집안에는 각자 알렸는데요. 무작정 상견례 먼저 할 수는 없어서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작년 여름 친구들과 딱 여행을 떠나셨던 때라 제가 먼저 예비시댁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나쁘게 보일 이유도 없고 해서 예비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꽃 한 다발과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운영하시는 곳에서 1등품 송이버섯도 사서 예비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스캔하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 기분 나쁘게 훑어보는 거 뭔지 아시죠? 최소한의 매너도 없는 것 같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한 성격 한다는 소리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게 평가하려는 사람을 예비시댁에서 마주치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깍듯하게 인사드리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2차로 당황했는데요. 보통 예비며느리가 인사 온다고 하면 집을 좀 치워놓거나 하지 않나요? 아침 먹은 것부터 빨랫감까지 여기저기 마구 방치해뒀더군요. 그러면서 남친 어머니가 하신다는 말이 너무 예의 차리는 것보다는 편한 게 낫지 않니? 식사는 간단하게 시켜 먹자. 이러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 간 것도 처음이고 경황이 없어서 막 따지고 들지는 못했어요. 대충 식탁 주변만 치우고 앉으니 남친 어머니의 호구조사가 시작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노후 준비는 됐는지, 제 연봉은 얼마인지, 출산해도 회사에서 안 잘리는지 등 사근사근하진 않아도 나름 예의 있게 잘 대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선 끝까지 도도하게 고개를 들고 저를 평가하려는 자세더라고요. 꽃이랑 송이버섯 선물 드리니 고맙다 하시는데 표정이 영 떨떠름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좀 실용적인 걸 사와라. 이것들을 다 어디다 쓰니? 타박하는 말씀을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솔직히 기분이 상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배달업체 어플을 켜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뭐 먹고 싶은지 남자친구에게 애교 있게 물어보시더니 주문하셨고 배달원 오니 저더러 나가보라 하셨어요. 나가보니 결제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예의 차리기 싫어서 남자친구에게 결제가 안 됐어. 카드 들고 나가봐. 하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일부러 그러신 건지 시어머니는 저만 째려보고요. 그렇게 분위기도 삭막해 있는데 음식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 와중에 제가 한술 뜰라치면 물 좀 떠와라, 휴지 좀 가져와라 하면서 기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반쯤 포기하고 남자친구 시켜버리거나 못 들은 척 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어머니 원래 좀 툴툴거리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네? 했더니 남자친구가 놀라면서 아니 왜? 아까 슬쩍 물어보니 너 되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던데 좋아하셨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놀랐어요. 저는 시집살이 당하는 것처럼 무시를 받고 왔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저를 마음에 든다고 하셨다니 제가 잘못 느꼈던 건 아닐 테고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예비사위 좋아하는 음식 뭔지 물어보고 바리바리 장까지 봐서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그런 취급을 받고 왔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남자친구도 좋아하니 그냥 넘어갔어요. 저희 집에서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남자친구 자체만 보면 정말 건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직업도 좋고 모아놓은 돈도 꽤 있어서 결혼 상대로는 최고예요. 저희 부모님도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저도 남친만 보고 어차피 남자친구랑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건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남친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니 할 말이 있으니 땡땡이에게 말하지 말고 너만 나와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은 퇴근하고 남친 어머니가 오라고 한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적힌 종이를 주시더군요. 돌침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의 브랜드 옷과 가방까지 쭉 적혀있는 종이였습니다. 이게 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네가 준비해야 할 예단, 짧고 굵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예단 예물은 생략하기로 다 합의가 됐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각자 전셋집에 살고 있고 가전도 구입한 게 있어서 그냥 살림만 합치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단을 요구하시다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예단 목록에 남친 어머니의 밍크코트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시누이에게 명품백 하나는 필요하다며 브랜드의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요.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예단 목록 보고 웃지 않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을까요? 대충 봐도 제가 해드릴 수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 탁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못 들으셨나요? 저희 예단이나 예물은 생략하기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결혼이란 게 너네 둘만 합의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네 부모님이 그런 것도 안 알려주시디? 하긴 재혼가정이니 뭘 보고 배웠겠니?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집 재혼가정이에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아버지는 엄마가 재혼한 분이에요. 저희 아빠는 금전적으로도 여유롭고 심성도 착한 분이라 친딸 이상으로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아빠가 데리고 오신 딸도 저와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고요. 그걸 알고도 재혼가정 운운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려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기 힘들어서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남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씨 어머니는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이 정도도 안 해오려 했니? 나이는 꽉 차고 외모도 능력도 안 되면 납작 엎드려야지 하시면서 웃으시네요. 남자친구 직업이 좋은 건 맞지만 저도 부족하진 않거든요. 저는 집에서 내내 가족들과 같이 살다가 30대 되어서 전셋집 해주시며 자취 시작한 거라 모은 돈도 더 많고요. 외모도 굳이 비교하자면 제가 더 나은 수준인데 남친 어머니는 별 트집을 다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쪽 아들은 없는 집에서 인물 하나 나온 건데 요즘 아무도 그런 남자 안 원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재혼하려 하셨는데 그쪽 집에서 반대하셔서 못 하셨다면서요. 열등감 같은 건가? 하고 대꾸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열을 내시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못 배워먹은 년, 너는 절대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 시킨다. 남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곳은 조용하고 작은 카페였는데 다른 테이블과 일하시는 분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부끄러우셨던 건지 가지고 오셨던 가방만 획 낚아채듯이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니네 엄마가 나 불러서 예단 목록이라며 이런 걸 주고 가셨고 나랑은 결혼 못 시킨다 하시더라. 말하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저는 이미 파혼에 대해서 마음이 섰기 때문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나 예비 시어머니 하는 게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남친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잠시 통화 좀 할 수 있냐기에 받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엄마가 저렇게 시금전폐하며 누워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다 말해줬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입니다. 남의 집 장남 데리고 가면서 이 정도도 생각 안 했냐, 과한 건 없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럼 그쪽도 결혼할 때 이 정도 해갈 건가 봐요? 그러니 저한테도 요구하는 거죠? 했거든요. 남친 여동생은 가만히 듣더니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쪽이나 잘 준비하라고요. 결혼할 거면 우리 엄마한테 싹싹 빌어야 할 거예요.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다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나 신우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솔직히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런 집이랑 안 엮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다행이더라고요. 저희는 식장 예약 정도만 해놓은 상태였고 신혼집도 둘러보기만 하고 가계약금도 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긴 말할 거 없이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울고불고 저희 회사 앞까지 일주일 내내 찾아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며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네 엄마랑 신우 찾아와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 안 변해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가 한바탕 난리를 쳤는지 남친 어머니가 또다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회사 앞으로 찾아와 동료들 보기 민망해서 얼른 데리고 조용한 카페로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사과하러 온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더러 독사 같은 년이랍니다. 그러면서 여자 잘못 들어오면 집안 파탄 난다. 지금 딱 그 꼴이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똑바로 대처도 못하고 홀랑 일러바치고 본것없이 자라 그렇다 하시더군요. 저는 별말 없이 듣고 있으니 내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는 거다 하면서 종이를 한 장 더 주더라고요. 읽기도 싫었지만 어쨌거나 마무리는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놈의 밍크 코트, 시누이 가방, 이불 딱 3가지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읽기 시작하니 간단하게 이것만 준비해라 하는 남친의 어머니, 위풍당당하게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아들 팔아 한몫 단단히 챙기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댁 아드님 그 정도 값은 못 받아요. 말해줬어요. 거의 뒤로 넘어가실 듯 화를 내시면서 니까짓 게만 반복하시대요. 어차피 뭐가 잘못된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오기 전에 똥값 되기 전인 남자랑 결혼해 주려 했더니 똥가루 제대로 뿌리시네요. 냄새나서 더 이상 못 엮일 것 같습니다. 이걸로 끝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저 결혼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무한 지지해 주셔서 크게 물어보시는 것도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지금까지도 제게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말해줘 하며 회유하고 있어요. 물론 제 마음 바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남친은 그 후로 자기 엄마에게 드리던 생활비며 용돈이며 싹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저와 만났을 때 제가 한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며칠 알아 누워 계셨대요. 이제 남남인데 알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못된 남친 어머니 속을 확 긁어놓은 다음 파혼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요. 가시밭길 갈 뻔했던 제 인생이 구제되었다고 생각하려고요. 혼수 예단 리스트는 뭔가요? 지 아들 지 눈에나 이뻐 보이지 남들한테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인가? 남친 어머니는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사는 사람인가 봅니다. 파혼 결정 잘하신 것 같네요. 멋지십니다.